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6일 월요일입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25일 저녁이죠. 서울 강진구의 한 치킨집에서 치맥을 들면서 갈등서를 봉합하고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의견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정가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어제 저녁 윤석열, 이준석 회동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만족스럽게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90분가량 치맥談판을 마치고 난 두 사람이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두 사람 간의 회동 결과를 사자성어로 압축하면 대동소이하다. 불확실성의 절반을 제거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이제 그 전에 해동하기 전에요. 상당히 갈등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정진석, 권성동, 예.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까지요. 예. 상당히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데 페이스북 글도 올리고, 예, 심지어 이제 대표실까지 쳐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연판장을 돌리겠다. 이 정도의 말까지 넣을 정도로 두 진영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강경하게 반응했죠. 예. 중진들의 공격이 선을 넘었다. 예. 이러면서 이게 양측이 일촉즉발, 예. 상당히 대립 아주 대충돌로 이제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어제 저녁에 번개 해동인데 어제 해동을 계기로 상당히 좀 양측의 충돌은 정면 충돌을 좀 피하는 이런 데 상황이고. 봉합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자로 이제 대동 소이. 예. 이 말은 이제 큰 거는 똑같고 사소한 차이만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이런 이제 큰 거는 의견 일치를 받고 소위는 이제 입당 시기라든지 또는 이제 경선 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사소한 아직 이견은 남아 있지만 입당이라는 게 큰 점에서는 합의를 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간석열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불확실성의 절반, 그러니까 큰 절반 대동이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윤 총장도 뭐라고 했었냐면 네.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해야 하고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 좋은 말씀. 뭐 이런 데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제 윤 총장도 본인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말은 제가 보기에 결국 한 8월 초나 이쯤 되면 결정의 시간. 그 결론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가 이런 데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이게 실제 제3지대 중도의 길로 갔을 때는 이제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가 될까 말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가슴 졸이고 이래 졸이되잖아요. 예. 그 점에서 이제 불안해할 수 있거든. 또 분열돼서 패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미 8월 달쯤에 국민의힘에 입당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경선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분열될 일이 없죠. 결국 이제 야권이 단일 대우로 문재인 정권 심판에 나설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제 보수 국민들도 입당을 원하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윤 총장이 상당히 민심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같은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네. 막판 단일화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은 8월 중순 이후 그 무렵에서 입당을 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설에 대해서도 이 현장의 기자들은 그 외관에 겉에 나타난 것만 보고 막 써대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정치부 기자를 해보면은 정치 밑바닥에 흐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는 게 20, 30%도 안 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 바닥을 잘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 갈등설이다 충돌설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이건 조만간에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7월 24일이 윤석열 전 총장으로 보면 이제 임기가 마친 거예요.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한참 남았을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한 달, 뭐 2달 남았는데 지금 결정 시간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한 보름 앞뒤로 이렇게 남았을 때 이제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쪼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서로 얘기를 나눈 교훈이다. 그동안 좀 너무 쪼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 정신 차리라고. 저도 이게 그래 보는 게요. 물론 이제 그 갈등이 약간 봉합돼가 좀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두 가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방송 출연을 조금 줄였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마이크는 대선 주자들한테 넘기고 본인은 이제 그 음지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대선 주자가 아니거든요. 옳은 말씀. 근데 너무 이게 그 방송에 하루에 자주 나가서 계속 이 모든 현안을 떠들다 보면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실언이 놓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점에서 이제 그 좀 방송 출연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걸 하나 이게 권고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자꾸 너무 그 비유법을 많이 써요. 그거는 이제 평론가 할 때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윤 총장이 뭐 옛날에 비단 주머니 3개 어쩌고 제갈량 이런 게 비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비빔밥에 당근이다. 이런 게 비유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비빔밥에 여러 재료 고명들이 있는데 윤 총장이 이게 N분을 그 중에 가장 당근이 뭡니까? 이런 게 비유법 있잖아요. 뭐 속값을 후하게 치중이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게 본인은 조금 더 예를 갖추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그 너무 이제 그 어린 나이 당대표가 됐는데 자꾸 이게 비유법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를 이게 자극할 수도 있고 조금 이게 교만하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이제 그 권고를 드립니다. 또 가급적이면은 당 대표니까 누구든 간에 뭐 윤석열 전 총장이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든 홍준표 의원이든 좀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좀 부추겨주고 이렇게 힘을 돋아주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지지율이 뭐 위험하다. 용기를 잃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자꾸 디스하는 듯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당대표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 뭐 패널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패널도 그렇게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이준석 대표가 참고했으면 바랍니다. 요새 바빠서 고영시 TV를 못 보겠지만 또 보는 사람이 전달해 줍니다. 어딘가는 누군가 또 전달해 줘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민심 탐방을 한 2주 안팎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대충은 다 돌고 PK는 무조건 가야 하지 않습니까? 뭐 제주, 강화는 또 어쩔지 모르지만 뭐 PK를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아직 8월 초 입당이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가능하면 이게 강원도는 옛날에 한번 갔다 왔죠. 또 갔다 왔기 때문에 뭐 PK 정도가 남았고요. 제주는 이제 뭐 요즘 휴가철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예상은 한 1, 2주였는데 지금 3주째 접어들거든요. 상당히 이 정도면 이게 민심은 뭐 어느 정도 이게 들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빠르면은 8월 10일 안팎 좀 늦어도 뭐 중순경에는 입당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가장 보통 뭐 중요한 날이 제헌절 또는 이제 광복절이 있죠. 8월 15일. 그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 같습니다. 지금 이게 좌파들이 어떻게든 이게 그
자꾸 이게 반일 종족주의, 이 부족주의로 가거든요. 예. 어떻게든 이게 그 우리 자유우파는 상당히 그 친일파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기들에게 그 북한하고 손잡고 이런 데 반일 민족주의 이걸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8월 15일이 좌파 우파 어떤 게 대결전의 날이고요. 그 전후에서 윤 총장도 이게 그 아마 그런 입당 또 이런 데 그 좌파들에 대한 메시지 있잖아요. 이것도 게 놓을 걸로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미 전격 입당을 해서 지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입당은 했는데 국민들한테 정식 선보이는 거 이게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출마 선언문이든 정치 등판이든 뭐 그게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대선에 도전하겠습니까?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무슨 당대표 하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그 원래 입당만 하고 정식으로 이제 대선 출마 선언 안 했죠. 예.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4단계 있잖아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게 그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있잖아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오늘 있잖아요. 예. 오늘 이제 그 예비 후보로는 등록합니다. 그것도 이게 대리인 보내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직접 이게 그 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예. 예비 후보로 이제 오늘 등록하면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식 출마 선언은 원래는 이번 주였지만 약간 예. 좀 이게 그 8월 달로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그래도 입당해서 활동하다 보니 그동안에 이재명이하고 상당히 기본 소득과 싸웠죠. 예. 이재명의 기본 소득은 한 달에 그 8만 원 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외식, 기본 외식 한 번 하는 이런 데 외식 수당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 소득을 공개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재명이는 뭐 완전히 전 엉뚱한 소리로 동문서답으로 이렇게 이재명이가 반박하니까 오늘 최재형 원장이 왜 내 질의에 대해서 똑바로 안 하고 계속 이 구태정치라고 그냥 비난하고 동문서답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등 주자 이재명하고는 이제 그 정책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KSOI. 제가 그걸 뽑아놨는데 여기서 날씨가 제가 여기 더우니까 가져왔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안 가져와서 내가 지금 방금 뽑아서 그 KSOI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있잖아요. 예. 하는데 이제 그 윤 총장은 이제 1등은 했지만 3.4% 떨어졌어요 또. 1등 했지만 26.9예요. 26.9. 전체적으로는 1등을 했죠. 근데 3.4가 이제 전주에 비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뭐 0.6% 올라서 똑같은 26.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 총장이 똑같다 보면 돼 26%. 예. 그다음에 이낙연은 약간 주춤해서 18.2 많이 올라갔죠. 예. 그렇지만 많이 이제 올라갔죠. 전주보다는 1.1 떨어져가 18.2.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최재형 원장. 최재형 원장은 이제 그 저번 주보다 2.5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8.1. 제가 보기에 여야 통틀어 조사해가지고 8% 되는 최재형 원장 개인으로서의 최고 지지율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 1등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 국민의힘에서는 뭐 1등이고. 유승민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정치했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 이게 그 정식으로 출마 선언하면 네. 두 자리 10%는 무난하게 돌파한다. 예.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당의 지지도 있지만 최재형 원장은 이제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지 인지도만 높이면 그 미담들에게 계속 퍼지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의 지지도는 상당히 그 출마 선언과 동시에 두 자리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측 그 캠프 이마 빌딩에 있는데요. 그동안 뭐 저나 우리 서 변호사가 정무 공보 라인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수없이 목 놓아 애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대폭 보강이 됐습니다. 좀 소개도 해주시고 일각에서는 무슨 MB계가 장악을 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MB계, 박근혜계, 뭐 김종인계, 그다음에 그 야당 국민의당 있잖아요. 예. 옛날에
다 이게 제가 보기에 뭐 그냥 연합군이죠. 그러니까 연합군이지 어느 한 연합 계보는 아니고. 캠프고 무지개 캠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그런 그 계파들을 다 포괄하는 그렇죠. 그런 국민 캠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국민 캠프의 핵심 그 상근 정무특보 일단 정무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상근 정무특보는 이제 이학재 의원 있죠. 예. 이분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그렇죠. 그 인천에서 대선 시절에. 옛날에 그 단식 투쟁도 했었죠. 이학재 그 의원 있잖아요. 전 의원 이분이 그 상근 정무특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보 밑에 상근 정무보좌하는 분 있잖아요. 예. 상근 정무보좌요. 이분은 이제 그 김종인계 함경우 국민의힘의 조직부총장을 했어요. 지금 광명시당 지금 광명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광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당협위원장인지 네. 하여튼 이 광주가 함경우 광명합니다. 이분이 그 조직부총장 네. 했던 분이 이제 그 상근 정무보좌역이고요. 두 분이 그다음에 그 좀 이제 관심이 가는 게 그 상근 대외협력특보 있잖아요. 대외협력특보는 이제 우리 방송을 많이 하고 국회의원 했던 옛날에 김경진 이거는 안철수계네요. 그렇죠. 네. 호남이죠. 김경진 이분이 그 대외협력특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청년특보는 장해찬. 장해찬도 이게 방송 많이 하는 청년특보 있잖아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캠프의 상황실이 중요하죠. 상황실은 이제 그 일단 총괄하는 부실장, 실장은 더 높은 분을 모셔오려고 하는가 봐요. 아마 국민의힘 중에 중진 의원 그러니까. 정도 한 분 이제 어차피 입당하면은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야 하잖아요. 제가 신지호 선배하고 아주 친해서 제가 전화하니까 누가 실장 올지 모른다고 하여튼 이 캠프의 상황실에 총괄 부실장이 신지호. 이분도 이게 그 방송 많이 하는 그 옛날 뉴라이터 운동권 뉴라이트요. 신지호 이분이 그 총괄 부실장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나오고 부산에 국회의원 했던 박민식 이분이 그 기획실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전직 의원만 벌써 몇 명입니까? 김경진, 신지호, 뭐 박민식, 이학재 대부분 전직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대변인단을 대폭 보강했잖아요. 대변인은 이제 그 4명 체제로 바꾼 것 같아요. 4명에 기존에 보면 이제 이상록 대변인이 됐죠.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하고 이상록 동아일보 이분은 이제 대변인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역시 방송 많이 하는 그 대구에 지금 이제 지역구 내려가 있죠. 공천이 안 됐지만 이두화 전 의원이죠. 이분이 대변인단에 합류하고 그다음에 원래 국민의힘의 대변인 하던 윤희석 이분도 여기 오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 많이 방송했던 김병민 이 방송도 나왔죠. 결국은 이제 자주 나옵니다. 이두화 예. 그다음에 그 윤희석 그리고 이제 김병민 이상록 이렇게 4인 대변인 체제로 이번에 대폭 했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특징이 인지도 높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종편 방송하면서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종편에서 이제 방송 많이 하던 분들이 대거 윤총장 캠프에 합류한 이런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화 전 의원이랑 몇 사람이 이번에 대변인 됐다고 전화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고영신 TV 대표님 잘 좀 봐주세요. 저하고 이제 이분들에게 가까운 요구할 분들이니까. 분들은 없죠. 예. 다음 이제 문재인 정권과 훌륭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처절하게 싸운 투쟁해온 일이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 국민의 입당을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서도 서 변호사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준석 리더십 좀 불안하고 경솔하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회동 이후에도 좀 당을 안정적으로 좀 끌어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캠프 인사 가지고 이제 또 이준석 대표가 좀 심하게 비판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상도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도위가 있어야 된다고 없다고 비판했죠. 본인은 이제 그 방송할 때 항상 나는 이제 2017년도는 뭐 유승민을 지지한다. 또 이게 2012년 박근혜를 지지한다. 자기는 이게 그 밝히고 다 방송을 했다. 근데 이분들 봐라. 이분들에게 그 실제 윤 총장 캠프에 오래전부터 발 담고 있으면서 방송할 때는 이게 마치 중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심지어 채널A에서는 장해찬하고 이두화가 계속 윤 총장 저녁 있잖아요. 만찬 있잖아. 이걸 이게 방송도 했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또 공정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준석 대표가 뭐 또 공격까지 했던데 그거는 좀 너무 이게 저는 속 좁게 속 좁은 것이 아니라 제일 야당의 대표가 그런 것에 무슨 얘기할 거리가 됩니까? 이미 윤석열 전 총장하고 다 얘기가 끝난 문제고 그러면 아직 거기서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본인한테도 다 통보를 했다면서요. 무슨 대표가 평론가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랬잖아. 이준석 대표를 또 비판했어요. 아, 이게 도대체 정권 교체란 대의는 어디에 갔느냐. 기가 막힌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저는 대표가 나설 게 있고 안 나설 게 있잖아요. 예, 옳은 말씀. 이런 이제 어차피 우군인데 이런 문제까지 이게 대표가 지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저쪽에 민주당 쪽 패널들이나 지적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 예.